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매수매도 역할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조금 많이 오른 편이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나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 빠지긴 했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빠졌다는 느낌보다는 좀 올랐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게 이제 초반에 빠졌다가 후반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빠졌다는 느낌보다는 올라왔다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수급은 비차익 순매수가 이렇게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수급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 물론 개인들이 초반에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1200억 정도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꾸준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외국인이 또 매수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마지막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아마 보시면 제 실시간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채팅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기금하고 외국인 들어오면서 지수가 이제 후반이 되면서 옵션 포지션의 방향도 바뀌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매수하실 거 있으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제 주력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실적은 앞으로도 올해까지는 거의 보장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었고 뭐 재작년에도 이제 얘기를 지인들에게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는 했었지만 실적이 보장돼 있는데 그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양이 시가총액이 커지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다가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다른 기업들하고 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재물을 갖다 살펴보시면 돈을 벌어들이는 정도를 봤을 때 그 금액의 양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봤던 거고, 아래쪽에서 담어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 다시 수익권으로 올 것이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역시나 실적이 나왔는데 뭐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좀 빠졌어요. 근데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는 많이 늘었는데 그 양을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짜리가,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가 한 분기에 뭐 한 250억을 벌어요. 그럼 1년이면 1000억 벌어들이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면은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 사들일 수 있는 금액만큼을 벌어들이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전기차 회사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내려갔을 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반등이 올라와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수소차 같은 종목은 제가 매수하지 말라 그러죠. 올라가요. 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도 올라갔는데 실제로 봉을 보면 올라간 것 같은데 막상 올라간 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위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고생 꽤나 하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니까. 다시 올라갈 거라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걔네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내느냐 못 벌어내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수해가지고 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진짜로 벌고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선 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 국가 지원을 받을 기대감은 있지만 뭔가 실적이 나오진 않아요. 차라리 주가는 빠져있지만 실적도 나오고 많이 벌어. 그러면 그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있는 종목들을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단타를 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 단타 치셔서 먹고 바로 빠지셔야 돼요. 안 빠지고 들고 있다가 이제 물릴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단타를 치지 말고 뭐 거기서도 보이면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차트상으로다가 분봉 보고 들어가시든 뭐하든 가능은 해요. 하지만 위험한 종목. 그래서 제가 아난티 같은 종목도 21선 지지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던 부분이었고, 오늘 21선이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도 또 이제 기회라고 해서 또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으로다가도 조금 떴죠. 근데 안 올라갑니다. 내려갈 자리가 훨씬 많이 보이는 종목은 안 들어가는 게 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선 여러분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기금도 어쨌든 들어오고, 제가 매수의 주체 중에 투자의 목적,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금방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 매수의 주체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연기금하고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들어오면 얘네 뭐 금융투자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차익 거래나 해지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주체들 같은 경우는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해가지고 차익거래 여기 차익순매수라고 나오죠. 이게 그런 거래를 하는 애들의 차익거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힘은 별로 없어요. 단기적으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가장 많기는 한데 차익이 목적이다 보니까 베이시스를 갖다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가는 주가의 흐름과 관련돼서 그 베이시스 내에서만 조절을 하고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면 또 그걸 차익을 실현해가지고 다시 베이시스를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겪어가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끌어올리는 힘이 크지 않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 같은 경우는 끌어올리는 힘이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상승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수급 자체가 그렇게 들어오는 근거를 가지고선 여러분에게 그래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고 아직도 차트가 2200을 살짝 넘어갈 수 있는 힘까지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끝날 때보다 지금 야간 선물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내 야간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0.11 같은 경우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미 증시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지만 약간은 상승하든가 오늘보다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점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 말씀드렸던 갭이 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개파락한 부분을 갖다가 메꿔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올라갈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뭐 아래로 살짝 내렸다가 올라갈지 어떨지는 몰라도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 FOMC 회의 같은 경우에서도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예측대로만 간다고 하면 거기에 달러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달러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증시는 2200을 갖다가 이번에 짧은 시간 내에 일단은 갈 것이다. 거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갈 건지 거기서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는 그때의 수급을 보고 흐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의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그날 있었던 어느 정도 이슈라든지 그냥 그런 걸 가지고 간단하게 15분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추공이 계속 증가를 해서 유가 생산 많고 재고도 많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는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50달러 이상에서 꾸준히 머물러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좀 빠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지가 돼가고 있고 달러는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 이제 금값이 오르면서 이 유가를 갖다가 금값이 방어해주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달러랑은 어느 정도 상관은 있지만 이제 지수는 안 떨어져도 금값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수를 상방 베팅 하더라도 금으로다가 해지로다 해도 금도 이제 1302원 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금으로다가 예전에 분산 투자를 해서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 선물로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선물로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맞는 거고 저 같은 경우 그때 선물 투자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금을 선물로 투자 개념으로 간 건 아니고 어차피 선물은 짧게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상방으로다가 잡고 갔던 거고 유가 같은 경우도 50달러 이상에서 일단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0달러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제 조금 달러가 이제 강달러가 되면서 유가가 하락한다는 경우에는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FOMC에서도 연준에서도 어쨌든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이제 문제라면 그거예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협상 마감일이 이제 2월달이 마감이 되면 그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한 시점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다음 연장을 해서 뭐 추가 협상을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주가가 그래도 아직은 힘을 잃지 않고 있다. 거기에 수급까지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있다면 그거예요. 개인들이 들어오곤 있어요. 개인들도 이제 눈치를 채고 지금쯤은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니까 2200 돌파하겠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매수하고 있고 콜옵션 방향도 상방으로 잡고 있고 풋옵션 방향도 상방으로 잡고 있고 주식 선물 상방 이제 달러를 갖다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방이라든지 요거는 달러 매수한다는 걸 하방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상방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갖다가 털어내긴 털어내야 돼요. 근데 물량이 작단 말이에요. 예전에 들어오는 물량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외국인이 변동성을 갖다 키우지 않은 개인들은 변동성이 커야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특징이 그거예요. 상방으로다가 빡 베팅하든 하방으로 베팅을 하든 한쪽 방향으로다가 몰빵 베팅하는 이제 투자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지펀드라든지 뭐 금융투자 투신 같은 이런 기관들처럼 어느 정도의 베이시스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베이시스의 폭을 넘어갈 때
그때 이제 개인들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폭락할 때 같은데 이제 10월 달에 우리 장이 작년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때 개인들 중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이시스에 기반을 해서 해지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하방이면 하방으로 몰빵 배팅, 상방이면 상방으로 몰빵 배팅.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을 갖다가 최대한 키우지 않는 범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마치다가 옵션의 방향을 마치다가 자꾸 양매도 전략으로다가 해서 베이시스를 갖다가 키우지 않는 상황으로다가 맞춰 나가면서도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방으로 잡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관이 어느 정도 좀 방해를 하고 있는데 방해라기보다는 지금 기관은 약간은 지금 손해를 보고 삽질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최근 형국을 보면 기관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 경우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꾸준히 매수를 들어오고 연기금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기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매수하는 물량에 대해서만큼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매도 이제 물량, 대차 물량에다가 그 물량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차 물량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연기금이 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의 주체, 투자의 주체가 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예전보다 세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는데 그렇게 방해적인 요소가 많지 않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대차를 갖다가 확인을 해봐도 대차가 분명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내릴 것이다라는 예상 정도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선 아 오늘의 흐름은 약간 아래쪽으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어제 보합이었기 때문에 대차가 증가를 했으니까 주가의 방향은 하방일 수 있겠구나, 공매도를 칠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중에 보시면 공매도 치는 물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또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공매도 치는 게 심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빠지다가 물량을 봤더니 외국인이랑 연기금이 들어오네? 주가 후반쯤 돼서 올라오겠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장중에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다 말씀을 드려요. 장중에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수급 어떻게 들어오고 아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이제 후반에 올라갈 거니까 매도를 하더라도 장 막판에 매도를 하면 되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만 갖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얻어갈 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거래를 하면서 장중에 또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드려요. 나름대로 제가 아는 거. 제가 뭐 무슨 전문가라고 이게 그 뭐 사기꾼 전문가들처럼 제가 전문가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종목 이거 무조건 사세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고 매도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예요. 더 올라갈 게 저한테는 보이지만 예를 들면은 안 보이는 사람한테 더 올라갈 거니까 버티세요. 근데 내려가면 나 원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하진 않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제가 어느 정도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이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봐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일도 이제 미 증시에 따라 영향은 있겠지만 남아있다라 그랬죠. 제가 요만큼 남아있다고. 요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모를 뿐이지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오버슈팅 나와서 더 갈 수도 있어요. 이 위로다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호재라든지 뭔가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뭐 차관급 회담이라든지 FOMC에서도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하고 차관급 회담에서도 뭔가 얘기가 나와서 뭐 중국이 뭐 수입을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가 나온다든지 뭐 어쨌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기업의 실적 같은 거 요즘에 나오잖아요. 중국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세계 시장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중국 실적들이 별로 안 좋고 이러는데 중국은 믿을 게 못 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독재 국가잖아요. 어쨌든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이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건 중국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도 이제 시진핑 말 한마디면 그냥 몰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았던 것도 그냥 국가에서 그냥 뺏어버리고 뭐 이런 나라기 때문에 그 기업의 재무제표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나마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고는 마치지만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재무제표가 정말 지 멋대로 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약간 좀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중국 것들을 갖다가 믿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가 오르는 데에는 뭐 크게 문제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일도 아마도 상방 쪽으로다가 여전히 보시고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매수매도 했던 거 요약 드리면 오늘은 조금 제가 특이한 거를 적어놓은 적이 있었죠. 항상 적어는 놔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침에 들어가는
분들이 여기 노란색 자막 보시는지 안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다가 섹터에 관련돼서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뭐 한두 개 종목들을 적어 놓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적어놨던 게 뭐였냐면 코스모 화학이었습니다. 저도 살라고 했는데 안 사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미 수익 중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살라고 했더니 한참 아래 가격에 걸어놨기 때문에 안 사진 거고, 제가 살려고도 매일 걸어놓고 매도하려고도 매일 걸어놓지만 오늘 여기 보면 지금 노란색 자막 지나가고 있죠. 1월 29일 화요일 관심 종목 코스모 화학 해놓고서 뭐 2차 전지 여기 뭐 관련돼서 어쨌든 적어놨습니다. MLCC에도 관련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작하기 전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 방송을 딱 키면 그냥 이게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가 중간에 뭐 바꿔놓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적어놓은 것들 명성 TNS도 그렇고 적어놓는 종목은 일주일 동안 그대로 방치해야 된다. 다음 주 그날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지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벌써 시간이 오늘 약간 오버를 했는데 간단히 오늘 제가 매수한 거 요약하고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으로는 하나제약,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제약 종목이랑 화장품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매수합니다. 신규 종목으로는 하나제약 매수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한국화장품 매수했고, 매도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하는 거예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종가 부근에서 매도를 한 거, 거의 고점 매도를 했죠. 고점 매도한 거고, NK 같은 경우도 분할 매도해서 매도하고 있고, NSN 그리고 유니테스트 요거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수익률이 22% 정도, 24%구나. 24%에서 마감을 해서 일부 매도를 해놓고선 뭐 조금 더 가져가더라도 흔들리더라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지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 될 것 같고요. SFA 같은 경우는 아예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추세 라인상으로다가 이제 뭐 차트를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고점 라인에 다 왔고 여기서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내려갈 폭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전량 매도로 다 이렇게 대응을 해서 오늘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매도했던 가격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실시간으로다가 보시는 분들은 매일 보실 수 있지만 장 마감하고라도 매수했던 가격, 매도했던 가격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확인하시고선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가 말 좀 빠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한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